염증을 일으키는 치태나 치석이 쌓이게 되면 치조골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치조골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발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입 안에 잘 닦이지 않는 치태나 치석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잇몸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피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을 해서 검진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스케일링이나 치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치태나 치석이 쌓이게 되면 잇몸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 즉 치조골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치조골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진행된 치주의 염증을 만성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인 입술질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잇몸 안쪽에 생긴 깊게 들어가 있는 치석을 치과에 와서 전문적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 치주염이 계속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발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시린 이유 굉장히 다양한데요. 찬 것을 먹지 않으면 괜찮은데 찬 것을 먹었을 때만 시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잇몸과 치아 뿌리 경계 부분이 패여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 심해지는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치아가 패인 원인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충치가 심해졌다던가 치아에 금이 갔다던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과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치아 상식 1위로 바로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상한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우리 입안에 입술질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태와 치석을 전문적인 기구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행위를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새로 지어진 깨끗한 집이라도 청소를 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 집이 좀 더러워지고 안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구강도 아무리 처음에는 상태가 좋았다 하더라도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뿌리가 길어졌다던가 잇몸이 내려갔다던가 치아가 시리다던가 부작용을 경험을 해서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원래부터 만성 치주염 때문에 치조골이 내려가서 뼈가 흡수된 이런 상황에서 그 잇몸이 부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잇몸에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잇몸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바로 그것들을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오해를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상하는 게 아니라요.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가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랑니를 꼭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잘 나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꼭 뽑을 필요는 없고 치과에서 정기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사랑니의 위치가 좋지 않고 사랑니 주변으로 염증이 자꾸 생긴다거나 또는 사랑니가 뼛속 깊이 매복되어 있어서 다른 치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사랑니를 꼭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사랑니가 턱뼈 안에 깊게 위치되어 있거나 옆에 쓰러져 있어서 아래턱의 신경관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고 나서 감각 이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에 치아를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갈이는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맞지 않는 교합에 의해서도 약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음주와 카페인으로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정상적인 수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갈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치아에 심각한 손상, 마모가 생긴다면 치과에 와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갈이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지행동요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플린트라고 불리는 교합 안정장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톡스가 부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요법은 본인이 이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 이갈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플린트는 사람들이 이갈이를 할 때 치아의 마모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사용해주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심한 이갈이로 인해서 턱에 통증이 생기거나 또는 두통이 생겼을 때 보톡스를 주사하여서 그런 통증을 좀 경감시켜주고 이갈이를 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부가적인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아가 아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치과에 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치과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치료비가 비싸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초기에 오셨으면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어렵게 된 상황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초기에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고 해결될 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와 친하게 지내세요.